남들 다 하이브리드 산다고 해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덜컥 계약하셨나요? 1년에 10,000km도 안 타신다면 여러분은 차값으로 수백만 원만 더 날리신 겁니다. 반대로 왕복 70km 출퇴근길을 가솔린으로 달리고 계신다면 매달 기름값을 도로에 들이붓고 계시는 거예요. 대세를 따르지 마시고요. 오늘 딱 5분만 투자하시면 내 주머니 사정에 맞는 유종 명쾌하게 정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렌트리스 고민을 현실적으로 풀어드리는 오토디렉션 허지훈 팀장입니다. 요즘 상담을 하다 보면 정말 약속이나 하는 듯이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는데요. 바로 팀장님, 하이브리드가 기름값을 아끼는데 하이브리드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신기하게도 이제는 가솔린 모델들보다도 하이브리드를 먼저 지정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상담소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늘 강조하는 말이 있는데요. 무조건 정답이라는 카드는 없습니다. 어떤 분은 하이브리드를 선택해서 매달 수십만 원의 유지비를 아끼시지만 또 어떤 분은 비싼 차량 가격만 더 내고 가솔린과 별 차이를 못 느끼며 손해를 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 상담소에 들어온 가장 현실적인 사연 두 가지를 통해 하이브리드가 과연 누구에게 약이 되는 거고 누구에게는 독이 되는 건지 완벽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준준형 SUV를 고민하시는 30대 직장인분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차량을 바꾸려고 스포티지와 투싼을 알아보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주변에서 다들 하이브리드가 대세라고 무조건 그걸로 가라고 하더라고요. 제 출퇴근 거리가 왕복 70km 정도는 되고요. 주말에도 가족들과 종종 여행을 다니다 보니 한 달에 최소 2000km 정도는 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제가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는 게 맞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사연자님은 고민하실 필요 없이 무조건 하이브리드가 정답입니다. 아주 정말로 유리한 조건인데요. 계산기를 가볍게 두들겨 볼게요. 한 달에 2000km를 타시면은 1년에 24,000km 이상을 운행하시는 거고요. 가솔린과 하이브리드의 연비 차이를 고려했을 때 연간 24,000km를 주행하시면은 매달 절약되는 유류비만 최소 10만에서 또는 15만원 이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스포티지나 투싼 기준으로 가솔린보다 하이브리드 차량 가격이 약 350만원에서 400만원 정도 더 비싸거든요. 이걸 월 렌트료나 리스료로 환산하면 한 달에 약 5, 6만원 정도 더 내시는 셈인데 매달 절약하는 기름값이 10만원이 넘어가다 보니까 차량 가격 차이를 내고도 매달 돈을 벌면서 타는 구조까지 나오게 됩니다. 특히 출퇴근길에 시내 정체 구간까지 껴있다면 하이브리드의 효율은 극대화됩니다. 이 사연자님은 하이브리드로 가시는 게 무조건 이득입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의 경우를 볼까요? 이제 막 가정을 꾸리신 예비 신혼부부의 사연인데요. 안녕하세요 팀장님, 저희는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입니다. 평일에는 둘 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해서 차 쓸 일이 없고 주로 주말 데이트나 마트 마실용, 가끔 여행 갈 때만 이용할 예정입니다. 차종은 셀토스나 스포티지를 보고 있는데 주변에서 나중에 중고차값 생각해서라도 무조건 하이브리드 해라고 해서 고민입니다. 저희도 하이브리드가 맞을까요? 네, 제가 이 사연을 고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주말에만 가끔 타시는 분들의 한 달 평균 주행거리를 확인해 보면요, 보통 500km 또는 많아야 700km 남짓입니다. 1년으로 환산을 하면은 10,000km도 안 되는 6,000에서 8,000km 정도 수준인데요. 이 정도 주행거리라면은 한 달에 연비로 절약하는 기름값은 고작 2, 3만원 안팎입니다. 반면에 하이브리드를 선택하면서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월 납입금이나 초기 비용은 그보다 훨씬 큽니다. 즉 연비로 차값 뽑으려면 7, 8년은 타야지 된다라는 계산이 나오게 됩니다. 주변에서 나중에 팔 때 값을 더 잘 받는다 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하지만 계약 기간 동안 내가 비싸게 내는 월 납입금의 총액이 나중에 중고차로 더 받는 금액보다 큰 경우가 허다합니다. 특히 3년이나 4년 뒤에 차를 반납하는 구조로 장기 렌트나 리스를 하신다고 하면 더더욱 의미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신혼부부 고객님들 같은 패턴에는 가솔린 모델이 초기 비용도 아끼고요, 월납입 부담도 낮추는 훨씬 만족도 높은 선택이 됩니다. 결국 하이브리드는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닙니다. 남들이 많이 산다고 해서 대세라고 해서 따라가는 상품이 절대 아니라는 뜻인데요. 내가 얼마나 많이 타는지, 주로 어떤 환경에서 타는지, 그리고 몇 년 동안 이용하다가 처분할 건지에 따라 정답은 180도 달라집니다. 오늘 내용을 딱 깔끔하게 요약해드리면요. 첫 번째, 왕복 출퇴근 거리가 길고 연간 주행거리가 2만 km 이상이며 시내 주행 비중이 높다? 무조건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시는 게 돈을 아끼는 길입니다. 두 번째, 평일에는 대중교통을 타고 주말 위주로만 운행하며 연간 주행거리가 짧다? 고민하시지 말고 가솔린 모델로
초기 비용과 월 지출을 낮추시는 게 현명합니다. 중요한 건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이브리드가 아니라 내 실제 운행 패턴과 주머니 사정에 맞는 차량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스포티지나 투싼, 셀토스 이런 차량을 두고 유종 고민 때문에 머리가 아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아래 채널로 여러분의 예상 주행거리와 원하시는 예산 딱 이 두 가지만 보내주셔도 저희 오토디렉션에서 어떤 선택이 수백만 원을 아끼는 선택인지 명쾌한 견적을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오토디렉션의 허지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